도문 스님과 용성 스님의 인연은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전라도 지역의 만석군이었던 도문 스님의 증조부는 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자금을 몰래 대며 의형제를 맺을 만큼 남다른 친분을 쌓았다. 용성 스님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도문 스님의 증조부를 찾아왔고 또릿또릿한 어린 도문 스님을 봤다. 용성 스님은 그날 이 아이를 출가시켜 내 유지를 잇도록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애국심만큼 불심도 깊었던 집안 어르신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따랐다. 만석군 집안의 외아들 6살 나이였다. 시작은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출가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필연이었다. 도문 스님은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어린 것이 뭘 알았겠어. 매일 한문 공부하고 조선 역사 배우고 그랬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너나 할 것 없이 나를 잡아놓고 공부를 시켰어. 그래도 코피 한 번 안 흘렸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공부라면 밤을 새워도 아무렇지 않아. 스님은 대중에게 설법을 할 때면 끼니도 있는다. 불서라도 쓸라치면 며칠 밤을 새는 것쯤은 예사다. 그래도 부처님 법 공부하고 알리는 데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내고 밥을 안 먹어도 거뜬하단다. 종일 계속된 법문에 지칠 법도 한데 스님은 힘든 기색 없이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살아있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도 닦는 것 별거 없고 불교 공부도 어려울 것 하나 없다. 우리가 숨쉬고 들이쉬는 바로 이 순간 악업 안 짓고 선업 짓겠다 마음 먹으면 된다. 부처님 법 깨닫고 좋은 일만 해라. 옳은 것 나쁜 것 구별할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 생각도 하지 마라. 그저 내 마음 하나 잘 쓰면 된다. 과거세에서 받은 것이 현재세이고 현재세에서 받은 것이 미래세인 것을 알고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젊은 사람도 80살 먹은 노인네도 누구나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불교다. 스님께서는 스스로를 일러 용성 대선사의 심부름꾼이라고 칭할 만큼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서 선사께서 남긴 위대한 업적을 총망라하여 오늘의 바로 펴는 작업을 하느라 불철주야로 애쓰신다. 최근에는 용성 대선사의 서책을 간행하는 일 이외에도 그것과 뜻을 같이 하여 그동안 폐허가 된 성질을 가꾸는 일을 벌이고 있다. 스님께 지금까지 진행된 작업 상황에 대해 여쭈었더니 이 작업도 용성 대종사께서 남기신 13옥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백제 불교 초전 법륜 폐허 성지인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를 개인 소유해서 되찾았고 신라 불교 초전 법륜 폐허 성지인 경북 선산아도 모래원을 잘 가꾸어 영남 불교의 맥을 잇는데 제 몫을 하게 하였고 가야 불교 초전법륜 폐허 성지이고 신라 구산 선문 중 제8산인 경남 창원 복림산 복림사지를 폐허해서 찾아내어 대선풍을 진작시키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호국 호법 도량인 경주 남산 가운데 고이산 철룡사지를 되찾아 호국 호법 수행 도량의 면모를 갖추었어요.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뜻 있는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신다. 도문 스님은 동원 스님으로부터 용성 스님의 유훈 10가지를 물려받는다. 대표적인 유훈은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국 불교의 전래지를 성역화하고 부처님이 태어나고 깨달음을 얻은 인도의 5대 성지를 가꾸라는 것 등이다. 100만 권의 경전 번역 및 배포, 100만 명에게 계를 줘 성불의 인연을 질 것 등의 유훈도 남겼다. 도문 스님은 이 뜻을 따라 가야 불교 전래지인 경남 창원 복림산 복림선당지, 백제 불교 전래지인 서울 서초구 우면산 대성사, 신라 불교 전래지인 경북 구미 도계면 아도 모래원 등을 성역화했다.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국제사원구역에 1997년 한국 사찰인 대성석가사를 건립한 것도 유훈 실현 사업의 일환이다. 용성 스님이 한글로 번역한 상역과에 금강경 등 경전 편찬에도 앞장섰다. 스님이 그동안 배포한 경전과 조사어록만 해도 150만 건이 넘는다. 스님께서 그처럼 용성 대선사의 업적을 기리고 유훈을 이어받는 것은
그것이 곧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는 일과 일맥상통하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스님께서는 한번 원력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고야마는 성품이시다. 스님께서 세운 원력이란 다름 아닌 중생을 사랑하고 올바로 제도하기 위한 것이니 그 일은 누가 해도 꼭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는 꼭 이루어야 하는 위대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랴. 스님께서 용성 대선사의 유업을 받드는 데는 특별한 인연이었는데 그것은 곧 스님의 출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스님의 출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용성 대선사와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세부터 절집과 불가분의 인연이 맺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스님의 고향은 전라도 남원군 은봉면인데 고조부님께서는 고향에서 현감을 지내셨고 증조부님께서는 그 당시 백양사에 계시는 마남 대종사와 운무남에서 주석하고 계시는 용성 대선사와는 서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조부님은 학문의 깊은 경지를 통달하신 도학자로서 또한 마남 용성 두 선사와 교류가 깊었다. 이렇게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만석 거부였는데다 불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아버님께서는 독자로 태어나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늦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다가 귀하게 자식을 얻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이대 독자인 도문스님이시다. 스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집안 식구들이 백양사에 갔는데 그때 용성 대선사께서 조부님을 보고 그대가 손자를 얻게 될 것이니 그 아이는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라 큰 도승의 화현이니 후일에 내 문화에 들게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스님께서 세상에 태어난 지 3세 무렵이 되었을 때 마남 대종사의 유발상자가 되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절집 출입이 잦아지게 되었다. 스님께서는 9살 때부터 금강산에 들어가 참선 수행과 여러 대덕 큰 스님들과도 교류를 갖기도 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조부님께서 선비로서 한문에 능통한지라 스님께서도 그 영향을 받아 어릴 때 이미 사서삼경을 독파하시고 전문 강원에 가서야 배울 수 있는 많은 경전을 두루 섭렵하게 되었다. 스님께서 본격적으로 출가 생활에 들어간 것은 1948년 12세 되는 해이다. 용성 대선사의 전법 제자인 동원대사를 은사로 모시고 마남 대종사로부터 삼위계와 동산 대종사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그동안 스님께서는 지리산 오대산 설악산 태백산 동지에서 수행하였으며 삼척 흥복사, 강릉 관음사, 평창 극락사, 경주 분황사, 영주 푸석사, 남원 실상사,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장성, 백양사 정읍 내장사의 주지직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울 대각사의 주지소임과 재단법인 대각회 상무이사직을 맡고 계신다. 그 밖에도 감찰원 감찰국장, 총무원 교무부장, 종회위원의 임무를 수행하셨고 서울대 총학생회 및 영남불교 중 고등학생회의 초대 지도법사를 지내면서 많은 불제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스님께서는 그동안 상식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오직 중생을 사랑하는 넓고 크신 마음으로 이루어내어 많은 일화를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어린 시절 일제의 통치하에서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조선말을 써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은 일, 해방이 되어 자기를 그토록 매질한 선생님을 아이들의 돌팔매에서 보호하여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일, 6.25 사변 때문에 좌익으로 몰려 죽음 직전에 처하게 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인간 방생의 차원에서 200여 명을 모두 석방시킨 일, 불치의 병에 걸란 환자를 소생시킨 일 둥둥 스님께서 이루신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제 용성 대선사 하면 곧 도문 스님을 떠올릴 만큼 스님께서는 용성 대종사께서 이 땅의 불교 중흥을 위해 유운을 잘 잇고 선사의 사상을 보다 널리 펴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일은 곧 혼란한 시대의 횃불을 밝히는 일이며
무디어진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두드리는 일이 될 것이기에 스님께서는 오늘도 쉼 없이 그 일에 전념할 것이다.